정세균 전 국무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웃으시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미스터 스마일.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표가 좀 돼야 되는데 아직 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표로 연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왜 표로 연결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생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라도 출신이시고 예. 중졸이셨다가 검정고시 통해서 고등학교 가셨고 예, 고대 법대 나오셨고. 중학교를 못 다니고 중학교 못 다니시고 고등공민학교를 다녀서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중졸이 됐죠. 네.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까지 갔어요. 굉장히 운이 좋고 네. 아마 요즘 분들이 보면 이제 개천에서 용난단 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네, 그랬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그 사다리가 좀 놓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지금 뭐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예. 올라온 정말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러는데 예. 우리 후보님도 사실은 그에 못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알려졌을까요? 그렇게 잘?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뭐 그게 자랑도 아니고 왜요? 자랑이 아니기는. 뭐 그래 이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건 괜찮은데 네. 이제 그걸 뭐 내세울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열심히 해서 뭔가 이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성과를 내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쪽으로 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나온 자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정세균이다라고 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전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이제 곧 알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후발주자 아닙니까? 네네.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었고요. 그랬죠. 또 이낙연 후보는 벌써 2년 전에 지지율 40%까지 올라갔던 네, 분들이니까 맞아요. 네. 저야 후발주자로서 이 비집고 들어가느라고 지금 뭐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아직 틈새가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오계승님께서 전 총리님 안녕하세요. 회사원님, 어머 안녕하세요. 총리님 막 다 인사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석훈님 정세균 화이팅.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바꾸셨나요? 정총리님, 제우기라스님 실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도덕성도 깨끗해서 완벽합니다. 그다음에 또 자랑하셔도 됩니다.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온통 지금 팬들이 지금 몰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이 없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예. 사람들 그 얘기 안 했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냥 국회의원 되고 뭐 어떤 요직에 있고 이 정도 하면은 사실 지금 가진 이런 걸 스펙으로 너무 넘쳐나시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어떤 마음을 끄는 그러니까 카리스마랄까 뭔가 아주 한 방이 탁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뭘까요? 그게 시대가 변하면 리더십 스타일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금년부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웅크타트에서. 그러면 이제 선진국형 리더십이 존중받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사이다라든지 뭐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혼란하고 이제 좀 막 그냥 개발연대 그때에 맞는 스타일이지.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보십시오. 네. 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정상적인 리더십이 존중받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정세균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 이상하게 튄다든지 네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든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네네. 봐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존중받을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안정적이고 뭔가 좀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지 국정 운영도 사실은 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든지 결단을 못하는 게 아니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한다는 것이죠. 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가 국회의장으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리고 작년에
총리를 하면서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에 막 그 심해졌을 때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제가 3주 동안 현지에 머무르면서 맞아요. 진압을 했잖아요. 그래요. 예. 그 예. 기억이 나요, 진짜로. 예, 뭐 뿐만 아니라 제가 산자부 장관 할 때는 수출 열심히 드라이브 해가지고 3천억 불 사나이도 됐고 네. 예, 역대 어떤 일이든지 저한테 주어졌을 때 거기서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다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네. 또 우리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등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준비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이 지금은 적임자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정세균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세균을 쓰시면 그러면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게 합시다. 재미있게 합시다, 우리. 그게 바로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냥 진열 때만 노여만 있으면은 그냥 구색 맞추는 데만 맞아요. 기여를 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그거를 딱 꺼내보고 써보고 아 이거 정말 괜찮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로 그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계기라 그럴까요? 그게 예. 조금 부족한 게 대중에게 어필을 조금 덜 하게 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좀 뭔가 좀 이렇게 내세우셔야 될 것 저는 같은데. 일꾼이지 말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도 잘하면서 말꾼까지 해라. 뭐 그러면 좋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죠. 그렇다고 일하는 대신에 말만 이제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네. 이거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좌절하고 불쾌합니까? 네. 이거 정세균이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미 저는 작년에 총리가 되고 나서 네.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꿨어요.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네. 부동산을 그냥 투기 억제하는 거 그걸 규제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규제만. 맞아요. 규제만 하고 있어요. 그거 필요해요, 그것도. 네, 그렇지만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건의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규제 위주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했습니다. 아, 정책이 조금 바뀐 게 총리님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가서 한 3, 4개월 일하고 나서 네. 그런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작년에 8월 4일 날 8.4 대책이라는 게 그렇죠. 나와요. 예. 그리고 그것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금년도 2월에 2.4 대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세균이 대통령이 되면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예.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것이고 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저렴하게 네. 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략도 있고 정책도 있고 네. 또 지금까지 제가 그냥 말만 해놓고 실천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정세균을 선택하시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제가 정책들을 잘 봤는데 네. 그 방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하면서 정기 입문하시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1978년부터 95년까지인가요? 거의 한 20년을 쌍용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경제는 내가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또 갖게 된 계기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물 경제 그러니까 기업의 샐러리맨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사원으로 들어가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잘 나갔죠. 네, 엄청.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결국은 그 꿈을 정치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그 당시 총재께서 젊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셨어요. 네. 한 10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15대 때. 그렇죠. 15대부터 예. 20대까지 뭐 계속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경제 쪽, 정책 쪽 일을 주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치 쪽 일을 주로 하는 분들이 계시죠. 대변인 이런 거 하면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정조위원장, 정책위 의장, 뭐 원내대표 이런 산자부 쪽으로. 장관도 하셨어요? 산자부 네, 장관 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정책 쪽에 일을 한 사람이고 정치 쪽을 주로 한 분들은 엘리베이터처럼 쫙 올라가는데 저같이 정책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처럼 한 계단 한 계단 그렇지만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다. 예. 좀 미련한 거 아닙니까? 티나는 거 다른 사람 시키고 본인은 일만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게 저의 특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특성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산자부 장관으로 쓰셨죠. 네, 그랬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국무총리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중용을 받은 사람이 또 있나 봤더니 정세균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든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성실하거나 책임 의식이 없다든지 그러면 한 분이 쓸 수는 있지만 세 분이 쓰시진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세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국민들께서 좀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은 정세균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제가 이제 코로나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정리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우리 국론이 막 갈라져 있고 아직도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네네. 싸울 건 싸워야죠. 제가 뭐 이 MB 정권 때 싸울 때는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싸웠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치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국민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맞아. 정세균이 대화하고 통합하지. 그리고 네.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었는데 네.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대타협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 답을 잘 안 쳐다보셔서. 왜 그럴까요? 정말 지금 들어보면 참 이렇게 하신 일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정말로.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그 정책 토론이 이번에 사실은 좀 부재하다 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예. 후보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균형 발전 4.0 신수도권 플랜. 예. 이걸 사실 제일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예. 뭐예요? 예. 지금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초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열심히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조금 훼손했죠. 그러나 그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진짜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국가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해서 네. 이제 행정 수도를 완전히 이전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학 도시 같은 것도 만들고 대학 도시요? 예, 대학 그다음에 도시-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대한민국 발전 전략이 수도권 1급 체제에 경부축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네, 그렇죠. 경부축으로 했지 경부축으로.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걸 X축으로 만들자. 그리고 예, 이제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만들자. 그걸 다극 이제 체제. 강호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네. 그래서 경부 고속철처럼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고속철을 연결하자. 그래서 저 호남에서도 이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호축을 연결해서 대한민국을 X축으로 만들면 사통팔달 그러네요. 네.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다. 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육사 같은 것도 논산으로 좀 옮기자 등등 굉장히 내용이 큽니다만은 그런 내용 특히 제가 이제 대학을 앞으로 대학이 문제가 많거든요. 학생 수가 학생이 줄어들어서 적으니까. 예. 이것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대학 도시를 만들자.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같은 것도 대학에 들어와서 함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하고 연구하게 하고 네네. 거기에 주택까지 더하자. 네. 사실은 대학들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내에 그런 부지가 다른 데는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대학 도시를 만들면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다. 네네. 이제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4.0 전략이고 신수도권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청권 메가시티, 뭐 강원, 전북, 포괄하는 신수도권 조성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눈을 조금 돌려가지고 좀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좀 사업을 시작해보고 희망을 예. 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께서요. 정총리님, 황정원님이라는 분인데 응원하는 화성시민입니다. 충분히 잘하셨고 믿음이 앞서가는 대선 후보이기에 기대와 응원을 합니다. 지지율 멈추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은 조국 장관님을 비롯한 무자비한 수사의 지킴이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요. 지지율을 조금 더 대폭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하게 뭔가 행동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데 네거티브는 좀 그만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좋은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공수처 기능, 김영호 님이 말하는 거는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 좀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는 내가 몰랐는데 이 정총리님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많이 잘하시고 차별화된 공약 갖고 계시다. 이런 의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필을 조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깨끗한 이미지를 좀 더 발판 삼아 네거티브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선 경쟁력 나오니까 사실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사실은 적통이시잖아요, 제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 우리가 사실은 호남 쪽의 어떤 지지를 가지고서 기반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조금 나중에 본선 나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확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호남 출신 정치인이지만 그게 뭐 약점일 수도 있는데 호남 색깔이 좀 옅은 정치인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호남에서 4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 발로 걸어서 종로로 왔습니다. 예. 그때 저는 도전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종로에서 선택을 받으면 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대통령 한번 출마해보겠다. 그렇죠. 큰 정치인 대통령. 그런데 종로에서 만약에 낙선을 하면 그러면 정치 그만두겠다. 배수진을 치고 제가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뭐 종로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지지층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호남에서 4번씩이나 저를 밀어줬으면 네. 뭔가 좀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직업처럼 계속 선수만 쌓아가면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종로로 와서 도전을 한 거거든요. 길을 좀 내어주고 예.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런 점도 한번 보시면 정세균이 간단치 않네. 네. 그 도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아무나 예.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를 꼭 호남 출신이긴 한데 호남 색깔이 짙은 정치인 혹은 이제 호남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지 않은 측면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열상 팬들이 좀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약점이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마 예선에는 혹시 약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선에 가면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연 본선에서 보는 게 뭐겠습니까? 정체성과 도덕성과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렇죠. 네. 그 기준으로 보면 단연 정세균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캠프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그 경선할 때 그때 초기 지지율이 2%대 이제 전후였는데 예.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총리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이제 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의 계기만 생기면 사실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계기가 과연 뭘까요?
계기가 아마 그게 이제 좀 충청권에서의 그 경선이라고 봅니다. 충청권. 예, 네. 9월 초에 네. 이제 9월 5일로 현재 돼 있죠. 충청권에서 1차 그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드라마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네. 호남과 충청에서 저의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뭐 우리 캠프에서 한 게 아니고 네.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8월 2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불씨를 잘 살리면 네. 9월 초에 뜻밖의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경선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다 네, 하는 네. 기대를 갖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충청, 그러면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충청 뭐 대망론도 얘기하면서 여기 건 내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근데 꺾으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거기서 잘하지는 않으셨다면서요. 예, 안 잘했다. 아버님 고향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연고 내세면 얘기하고 안 막 돼요? 그러는 게 좀 약간 옛날스러운 것 좀 같아요. 구태스럽다. 예, 근데 총리님도 그런 거 좀 우리-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 신세대들은 그런 우리 거 잘 신세대들? 얘기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네. 호남 출신이면서 수도권에 와서 정치를 했고 또 저는 그 처가가 영남입니다. 아, 네. 처가가 그게 사모님께서. 포항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야말로 전국구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집중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기대고 하는 것은 네. 옛날식이다. 아마 지금 청년들을 2030 세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어디냐 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누가 깨끗하냐, 누가 역량이 있어서 맡겨도 되냐, 그리고 네. 누가 재밌냐 이것도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당장은 재밌냐를 보시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일을 제대로 할 거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용적으로 보면 뭔가 일을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나라를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네네. 당장 즐거움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지역색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백제 발언 관련해 가지고 막 언론사 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경선이 자꾸 지역주의 때문에 혼탁해진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저한테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취지 같아요? 지역적 확장력이라고 지역적 확장력이라고 네네. 하고 그 이전에 백제 호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건 지역주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그거 가지고 계속 강변하고 뭐 언론 변명하고, 기자까지 기자까지 그러지 말고 그냥 유감 표시 한번 하고 지나가자. 그거 미리 정리해 버려야지. 네. 나중에 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로 보면은 그 가능성이 지지율이 많죠. 높잖아요. 예. 그러면 본선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그게 제 얘기예요. 네. 제가 뭐 그걸 꼭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허물이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뭐 작은 말실수 할 수 있죠. 윤석열 씨는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오히려. 매일 하는 하다시피 사람들은,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못해서 문제죠. 차라리 한번 실수를 한번 하세요. 빵 터뜨리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야 너무 되는데 점잖으셔서 그런 근데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성적으로 쓰면 그런데 되시구나. 예. 그거 뭐 했으면 네. 그 유감 표시 한번 하고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지. 왜 그거에 계속 그러고 아마 상대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대변인인가를 또 선관위에다가 고발한 고발했어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지 말고 정리해버리는 게 낫죠. 그렇죠. 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좀 여유가 없으신 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사실 1등인데도 불구하고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이요? 좀 그렇게 그래서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물고 늘어지는 체질을 또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총리님은 사실 좀 이제 변호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대변인도 사실은 총리님이 옛날에 시켜주셨고 정동영 체제에서 이제 끌고 왔지만 어느 정도는 키워주신 면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조금 속상하겠다 이런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 좋습니다. 않아요? 예, 제가
함께한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저의 자부심이죠. 그래서 성남시장 공천도 시켜주시고 그랬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사실은? 제가 그때 네. 전략 공천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굉장히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지금 인재가 많은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뭐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잘 합니다. 아, 잘해요. 예, 예, 예. 저도 좋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타임이어서 벌써 지났네요, 사실은. 자, 이제 2등은 지금 급해요. 사실은 우리 총리님이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2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선 가서 뒤집어질 수 1등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1등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필승 전략 뭐가 있습니까? 역시 그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선 그냥 급하다고 해서 임시 방편으로 대항하지 말고 네.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신뢰.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네. 결과적으로는 원팀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 꼭 이루겠다. 그 말씀.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딴 거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진정 듣고 원하는 일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후보 정세균 총리님 정권 재창출하시면서 깨끗한 도덕성, 검증된 유능함, 통합의 리더십을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아유, 뭐 듣다 보니까는 왜 진작 모시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정세균 총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